그래서 이제 137번 문장부터 살펴보실 건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또 공부했었던 그 표현이 또 나왔죠? Not only A, but also B. 요거는 어떤 거랑 동일한 표현이다? B as well as A랑 동일한 표현이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B as well as A. 혹은 not only A, but also B. 뭐가 중요하다? B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트레스는 physical disease, 즉 신체적인 어떤 병에, 질병에 영향을 끼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포커스가 아니라 그 다음이 포커스예요. The very structure of our brains. 그래서 우리의 뇌의 바로 그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구조에 영향을 끼치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뒤에 있는 making 이하 부분, 그러니까 이 분사 구문을 보게 되면 그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Making us even more likely to experience a drained brain,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이 drained brain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brain이야? 되게 지쳐있는 그런 뇌, 지쳐있는 뇌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노란색을 일단 스트레스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라색을 affect는 치는데 뒤에 나왔던 the very structure of our brains에다가 우리 표시를 좀 해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표시하실게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뇌를 피로하게 해주고 또 뭐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론이자 도입부인데 주제가 사실상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영향을 끼치는 부분, 당연히 이제 우리의 그런 뇌의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말은 즉슨 우리 뇌를 피로하게 한다라는 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하지. 신체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었으니까. 그렇지만 뭐 여기서 주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여기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과 피로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순서별 문제였잖아요. ABC 맞추는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는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A가 어디서부터 40번이 A. 네, 좋습니다. 이거 40번 A. 그다음 B는 143번이 B. 여기가 C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들 A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 A부터 같이 보실 거예요. Why does this matter? 기자 초풍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matter이 무슨 뜻으로 생각하시고? 중요하다. 그래, 이거잖아. 너무 화가 나요. 어제 내가 진짜 다른 반에서 matter 물어봤다 카드 한 6장 썼어요. 이게 그럴 일인가 싶은데. 휴. 네, 그래서 지금 matter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당연히 쓰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체 왜 중요한가? 근데 지금 앞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나요? 지금 중요하다, 디스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단 하나밖에 안 나오죠. 지금 위에서 받을 수 있는 말이 drained brain, 뭐 이런 단수 명사라던가, 그죠? The very structure, 이런 것들인데 이게 대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근데 이게 필요한 뇌가 왜 중요하냐라는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 그지?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141번에 또 힌트를 한 번 더 줘요. 지금 이 디스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거든요. 우리의 뇌의 어떤 한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디스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뇌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은 안 나왔어요. 물론 더 스트럭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스트럭처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제일 먼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B잖아, 그지? 자, B부분 보니까 it does all the things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합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앞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지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뭐 우리를 물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뒤에 봐봐. 어떤 이제 의무의 어떤 일부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의 일부분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얘긴데 뇌를 어떻게 피곤하게 만드는 게 그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을 테니 B도 또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C는
위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이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138번 문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지금 언급을 하고자 연구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has been done to reveal what happens in healthy people's brains.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뇌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할 때 something stressful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상황일 때 우리의 그 건강한 어떤 사람들의 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다라고 지금 C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139번에 보니까 한 가지 어떤 연구가 이러한 무언가를 보여줬대. 지금 뭘 보여줬냐면 a link between a smaller hippocampus. 여기서 hippocampus라는 것은 바로 해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smaller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활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존에 원래 그 크기보다 더 작아지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뭐라고 했지? 어떤 거에 영향을 끼친다? 뇌의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봤던 이유가 더 작아지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연결성 있게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구조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되게 오래 지속되어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 작아지는 해마의 그런 연결고리를 알게 됐다,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something stressful이라고 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뭔가 벌어져요. 지금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139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면서 뭐가 돼? 해마가 어떻게 돼? 더 작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연결고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A 다시 넘어올 건데 왜 A가 맞게 되냐면 지금 this가 의미하는 거 이거라고 했잖아. 뇌의 일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뇌의 일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해마, 더 작아진 해마. 그러니까 해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마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봐. A는 이 해마의 역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역할을 요만큼 얘기를 해주니까 A 다음에 B가 같이 연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해가면서 보실 거예요. 필요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해마의 크기가 더 작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걸 결국 밑에 요 부분을 사실상 얘기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 문제가 된 제 카드 주 중요하다. 문제가 왜 돼요? 중요하다입니다. 주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여기부터가 본론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부터 본론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딱히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다 지금 다 커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볼까요? Why does this matter? 그래서 이 해마 역할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볼게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helps you remain resilient.는 무슨 뜻이야? 잠깐만 물어봐야지. 유건아 무슨 뜻이지? 어디에 있는 구문이 구절이에요? 여기요? 살짝 똑바로 보여드려요 이렇게. 회복력이요. 근데 여기 지금 트니까 형용사죠. 그러니까 회복하는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겠죠. 두 번째 부분 볼게요. 두 번째는 얘가 뭐랑 관련이 있대요? 기분을 조절한다는 거 뭐야?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 그걸 조금 더 좋아지게끔 만든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야. 거기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기분 조절에 관여한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142번에서 자, 또 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monitor the safety of your environment 라고 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너의 환경에
주위 환경의 그쵸? 환경의 뭐야? 안전성을 뭐 모니터 감지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주위 환경이 나한테 정말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4번은 뭐가 또 나왔을까? Store dangerous images in your long-term memories. 그러면 장기 기억에 뭘 저장해? 위험한 상황, 여기 사실상 이미지라고 하는 거 그 이미지긴 한데 이미지라는 거는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 상황을 저장을 해줘요. 이거에 대한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미래의 위험한,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피하기 위한 거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만 쓸게요. 자,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해마가 해준 일이고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했던 이 부분 있지? All these things라고 하는 건 1, 2, 3, 4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B라고 하는 거는 A 다음에 당연히 나올 수가 밖에 없고요.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1, 2, 3, 4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죠. As part of its duties of regulating your, 자, 여기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나왔던 parasympathetic이라고 하게 되면 부교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교감과 부교감. 근데 여기 공교롭게 그런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되게 위험한 어떤 상황이었을 때 너네가 도망을 가려면 이렇게 널널히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그 위험에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 내가 너무나도 그냥 긴장하지 않은 상태라면, 되게 긴장하지 않은 상태면 내가 어떻게 도망가겠어.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면 우리 교감신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스위치 on이 돼요. 그래서 내 몸 자체가 굉장히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 근육이 이렇게 좀 바로 뛰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좀 준비가 되는 상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라는 거는 반대로, 그러니까 나를 되게 회복시키는, 내가 되게 릴렉스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내 주위의 환경 자체가 뭔가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 이런 위험이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어야지 부교감신경이 스위치 on이 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어떤 것이라고 하냐면 regulating your sympathetic or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s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5번에서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교감신경 혹은 부교감신경을 이제 사실상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해마가. 괜찮아요? 이게 해마가 해주는 역할들인 거야. 됐죠? 자, 그런데 봐봐. 멋이 나왔지. 그러나 chronic stress라고 하게 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얘기해요. 이것도 노란색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해마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은 해마를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린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urning signals for cortisol. 여러분, cortisol이 뭐예요? 코르티솔이 언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일 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게 코르티솔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신호가 켜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뭐가 지금 눌리겠어? 교감신경이 눌리는 거야? 부교감신경이 눌리는 거야? 교감이 눌리는 거지?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교감신경이 자꾸 눌리는 거야.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내가 자꾸 긴장 상태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지금 뒤에 봐봐. Which can trap you in a constant state of fight, flight, or freeze. 이거 저랑 지문 같이 봤던 친구들 여기 몇 명 있는데 fight, flight, or freeze.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여차하면 싸우는. 내가 위험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바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얘가 갑자기 나랑 눈이 딱 마주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바로 토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야? 긴장 상태. 긴장 상태. 왜 내가 긴장을 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constant 계속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부교감 신경이 조절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켜지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내가 배토 끝나고 집에 갔는데 긴장 상태가 안 풀려.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않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해마 자체가 교감 신경이나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고장이 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내가 너무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엔. 스트레스를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쵸?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색깔을 칠한다라고 하면 turning 이하 부분 그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였어? 너로 하여금 계속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긴장 상태에 계속 갇히게끔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보라색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중간에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얘는 어떻게 보면 해마의 역할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해마의 역할을 뭐 굳이 칠하면 파란색이 아닐까? 근데 저는 칠하지는 않았어요. 해마 역할이 이런데 이걸 잘 못해라는 얘기라서 이거 정반이라 보기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질문인데요. 네. the very structure이 뭔 표현이에요? 강조한 거예요. 바로 그라는 의미가 더 very가 붙게 되면 그래서 바로 그 structure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곧 특정 구조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줄 거야 라는 티를 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구조는 해마였죠. 그렇게 보시면 돼서 the very라는 말이 붙게 되면 바로 그의 의미라서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면 그 명사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성적 스트레스는 해마를 혼란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 여기까지 잘했어. 해마를 혼란시켜.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내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신체에 갇히도록. 그죠? 계속 긴장 상태에 갇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계속 교감 신경이 켜진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얼마나 피곤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스트레스의 영향, 그쵸? 맞긴 해. 자, 이거 좀 세세하게 좀 써보자. 특히 여기는 여러분 만성적. 자, 만성적 스트레스가 뇌의 구조, 특히 뭐였어? 해마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래서 계속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나는 어제 이 친구를 칭찬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니? 이거 봐봐. 주한이가 해마를 그려옴. 해마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너무 귀엽지 않니? 근데 이거 너무 말되게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아무튼 그랬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이게 또 어려웠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거 앞에 145번 문장부터 볼까?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이 지문은 무슨 문제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었죠? 삽입 문제. 삽입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위에부터 삽입 헷갈리죠? 저는 위에부터 그러니까 그 글의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삽입 문장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삽입한 문장 그러니까 이게 145원 문장에서 최소 글의 소재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를 파악하고 나서 그 문장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더 잘 알게 될 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좀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게 여기쯤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145번 문장을 먼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너무 대놓고 좀 주제문스럽죠. It is important, 중요하대. 투부정사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투부정사를 보니까 어때? Recognize that although 부분부터 여기까지 다 꾸며주는 말에 해당이 되죠. 부사절이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 과학이 어떻대요? Rule-based procedure. 어떻대? 규칙에 기반한 절차다. 규칙에 기반한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very much a creative process. 그리고 또 뭐이기도 해요? 창의적인 과정이기도 해. 과정이기도 해.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색깔을 꼭 칠한다. 여기 지금 145번에서 꼭 칠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노란색 같니? creative process. creative process 이다니까 S를 노란색으로 칠하면 science.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칠게요. creative process 칠하면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뭘 보냐? 주어진 문장부터. Knowledge is information that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자 지식이라는 거 뭐예요? 자신의 쓸모, 유용성을 입증한, demonstrated, 보여주는, 입증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정보 얘기는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면 과학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용성을 입증한 정보다. 그러면 앞뒤 문맥에서 knowledge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SEVSC잖아. 이거 지금 이 knowledg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아예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어떤 문장인데, 전체적인 글에서 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knowledge가 되게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정의를 굳이 해주는 거고. 왜냐면 얘들아 봐봐, knowledge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뭐가 지식인지를 다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글에서 여기서는 knowledge를 이렇게 정의해야만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어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유용성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거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knowledge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렇게 그런 정의를 주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앞뒤 문맥에서 knowledge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146번 가볼게.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단어 보세요. conjecture. 무슨 뜻이죠? 추측. 그럼 너네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뒤에서 나왔는데, 그 위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추측이라고, 추론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잖아. 그 둘은 같을까? 다른가? 이 정도는 너네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Philosophical invention, cooked up rather mystical by the mind through the mental computation. 그 mental computation이라면 마음속으로, 속으로 계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careful contemplation.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숙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carefully, 되게 조심스럽게, 세세하게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 사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심사숙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숙고라고 부르는 그런 마음 속에서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마치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however이 나왔단 말이지. 이거 되게 좋은 거긴 해. 자, 추론이라는 거 되게 좋은 거기는 한데, 근데 until이 나왔죠. until the hypothesis. 이거 이상하지 않니 여러분? hypothesis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된 바가 없는데 더가 붙었어. conjecture. 정답. 여러분 여기 conjecture이랑 hypothesis는 똑같은 거죠. 가설이라고 하는 거, 추론이라는 거 동일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is tested against reality. 뭐가 되기 전까지? 현실에 비추어 뭐가 되어지기 전까지? 테스트, 검증되기 전까지. 검증되기 전까지 이것은 not yet truly knowledge. 이건 아직 뭐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조건이 뭐야? 지식이 되기 위한 조건? 검증. 검증이 돼야 돼. 검증이 돼야 추론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 떠올랐어. 이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추론이 딱 들어갔어. 뭔가 아이디어가 생겼어.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은 그냥 추론에 불과한 거야. 가설에 불과한 거야.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럼 검증이 되면 이게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이게 조건이에요. 되게 중요한 어떤 표현이죠. 그리고 이건 아직 지식이 아니야. 이것은 그저 정보에 불과해. 어떤 거에? 어떤? 단지 뭐? 단지 뭘 나타내는?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에 불과해.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노란색을 사이언스에서 쳐놨는데 어디다가 또 여기까지 해서 어디다가 또 우리가 노란색 칠할 수 있을 것 같아? knowledge. knowledge겠죠? 이거겠죠? 그럼 knowledge에 반대되는 어떤 부분에 파란색을 칠한다면? conjecture. conjecture 또 hypothesis 또요? speculation. speculation 왜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가 필수 요소예요? 반드시 돼야 되는 건 is tested against reality. 그죠? 이게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검증이 돼야지 진짜 뭐가 돼야? knowledge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knowledge가 여기에 끼는 거야. 왠지 알아? 다음에 봐봐. It is what is left. 남겨진 거예요. Over. 자, 뒤에 봐봐. 요거. After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뭐가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검증이야 지금? 여러 번의 무슨 검증이야? 경험적인. 실험적인 검증이 여러 번 거친 거죠. cycles니까. 거친 후에 남은 것이 바로 뭐겠어? speculation이겠어? 아니 지식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반드시 껴야 되는 거야 지금. 그죠? 이거 없으면 이시라는 건 speculation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knowledge가 여기 끼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노란색은 이시겠죠? 요 노란색이 있죠? 자,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 테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after 이하 부분에다가 표시할까요? 이렇게. 아, 그리고 이 뒤에도 중요한 애들아. 요것도. 자,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서 뭐가 필요해? 뭐가 되어져야 돼? Have eliminated false theories. 뭐가 필요하다?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거하고 남아있는 게 바로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또 진화론인데 얘들아, 진화론은 아직까지 론이죠. 이 론이야. 이거 법칙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가설에 불과해. 사실은 이 론이잖아. 진화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 이걸 믿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까지 그 몇 세기였냐? 이게 언제 뭐지? 17세기였나? 우리 읽었던 지문상 17세기였나? 아무튼 뭐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죠. 그 왜 배 타고 생명의 나무 야, 왜 기억이 안 나? 생명의 나무 기억 안 나냐고. 몇 년도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제 그 어떤 시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진화론을 주로 지금 믿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진화론을 깨부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론들이 없었을 것 같아? 되게 많았을 거야. 근데 걔네들이 내쳐진 거야. 이런 검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이론이 진화론이어서 진화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이 무조건 맞아라고 하는 그런 그 검증은 있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화의 법칙 이런 게 아니라 진화론이잖아. 그러면 그 외에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건 이거였지 않았을까? 저거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수많은 가설들이 다 이런 검증을 통해서 내쳐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진화론이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의 어떤 일부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못된 어떤 가설들을 없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던 게 왜 그런지까지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결국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를 여기서 지금 150번부터 또 설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테스트하죠, 당연히. They are hypothesis.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요거는 파란색이겠죠. 이거를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부분, continually test, 이건 보라색으로 쓸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modify, 계속 바꿉니다. 변화를 계속 변화구로 던집니다. 그리고 their models라고 하는 부분도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왜냐면 이거 바꿔야 되는 무언가로 보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 놀라운 어떤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 이거는 저는 지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의 모델을 바꿔주고 자기의 어떤 가설을 계속 테스트하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구조 자체를, 이런 상황을 우리가 learning loop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그 해설지에도 학습 루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루프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필요는 있죠. 이거 뭐예요? 루프라는 게 계속 계속 돌아가는 거. 그죠?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계속적으로 continually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learning loop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걸 또 지금 learning loop를 또 색깔을 또 우리가 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색깔 칠하면 될 것 같아? 보라색.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부분에다가 계속 보라색을 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earning loop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보라색으로 처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라색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Bayesian updating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SC잖아요. 그러니까 OC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S, OV, OC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랑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151번부터는 이 Bayesian updating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 앞에부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언제 시작됐고 어느 나라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 Bayesian updating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 프로세스, 무슨 프로세스? 수학적인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creative process라고 하는 것과 mathematical process는 동일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 봐봐. 내가 아까 진화론을 먼저 설명을 해줬던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on accepted theory, 이게 진화론 같은 거지.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진 아직까진 이론, 그죠? 이런 진화론. 근데 진화론도 아직 가설에 불과한 거야 사실상. 나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설들이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제거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그 하이포테시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색깔이 칠한다면 저는 파란색이 맞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됐어? Gets increasingly accurate. 점점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럼 정확해지는 그 과정 자체는 뭘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겠어? 순환, 무슨 순환? 뭘 하길래 순환이 일어나? 끊임없는 어떤 검증.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검증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Through the repetitive testing. 괜찮아요? 그래서 다양한 변형들을, variants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변형들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그죠?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해지는 거야. 정확해지는 수학적인 과정. 그리고 이렇게 수학적인 이런 과정을 위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creative process라고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위에 결국 봐봐. 이게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왜냐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창의적인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왜 창의적인 과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잖아. 일단 사람이 생각을 해. 근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야. 지식이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 검증이 돼야 돼. 검증이 돼서 결국 남아있는 것이 결국 지식이 되는 거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learning loop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Bayesian upda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Bayesian updating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과정으로서
검증이 아직 안 되는 그냥 혹은 이제 아직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어떤 이론 자체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정확해지는 그런 과정이야. 근데 뭘 통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요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서론, 네, 서론 맞고요. 서론이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제가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이자 이제 도입이긴 한데 주제가 다 사실상 나왔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주장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본론이자 구체적인 진술로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여기부터가. 그래서 추론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학적 발명품. 근데 이거 철학적 발명품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멀통한 그러니까 멀통한 것인지는 좀 나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멀통했었어. The mental computation. 그러면 심사숙고를 거친 그냥 뭐 추측에 불과한 거죠. 사실상 추론이라는 건 그냥 그저 추측에 불과한 어떤 부분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가설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잘 정리했네요. 그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를 증명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한계점을 얘기하네요. 추론의 한계. 이렇게 쓸까요? 추론의 한계. 한계는 지금 그 가설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식의 어떤 정의를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틀린 걸 없애고 그러니까 뭘 통해서 이게 중요해. 뭘 통해서 지금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없애고 남은 게 지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테스트를 거듭할수록 정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accuracy니까 요거를 더 정확해진다고. 점점 더 정확해지는 게 결국 지식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설은 테스트를 해서 쓸모를 인정받아 지식이 된다. 이 말이 결국 맞아요. 근데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뭘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검증으로 지식을 만들어. 근데 뭐를 지식으로 만들지? 이론, 추측 혹은 가설 중에서 뭘 정립한다? 그 지식을 정립하는 어떤 과정? 창의적인 과정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가설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죠. 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한다. 학습 루프라고도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다 이해